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0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들의 면면이 다 나왔습니다.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안 알려주더니 오늘 그 참석자들 이제 다 나왔는데, 뭐 한결같이 그동안에 반윤석열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5명, 원래 7명이었는데 이제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니까 이제 참석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외부 의원은 12월 초에 사퇴했는데 아마 그 후임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오늘 불참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용구 신임 차관까지 합치면 5명입니다. 5명이 징계위원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피 신청 문제 가지고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사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징계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인데요. 사법연수원 24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기수 아래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근까지 황운하 민주당 의원 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검찰개혁이라고, 여권에서 하는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내지는 정권 보유라고 평가받는 공수처 만들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세미나 같은 걸 주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이번 일뿐만 아니고 원래부터 그 행동을 같이 해오던, 여권과 행동을 같이 해오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안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또 있습니다. 안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이 사람은 뭐 아예 뭐 거의 친민주당 내지는 뭐 그런 사람 아니냐. 왜냐면 2010년에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천 심사를까지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민주당 사람이죠. 뭐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안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뭐 이 사람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했던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중에서 2사람을 추미애 장관이 지목하도록 돼 있죠. 예상했던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예상했던 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 들어가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딱 그 사람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을 못 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느 검사가 총장의 저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위원회에 가서 찬성표를 던지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수사를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미 다 드러내놓은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만 수락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추미애 장관이 판사 사찰이라고 얘기했던 그 판사 분석 문건, 이 문건을 본인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유했던 건데, 그 부분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한테 제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법무부에다가 다시 넘겼고, 법무부에서 되돌려받아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수사 감찰을 했는데, 그 집행자가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건 도저히 수사가 안 되겠다, 지금 문건 유출자가 감찰부장인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그래서 수사를 포기하고 이 수사가 지금 서울 고검에 배당이 돼서 가 있는데, 바로 그 문제의 판사 분석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전달한 사람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 담당관실, 그 문건을 만든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허정수 감찰 3과장한테 전화해서 이러저렇게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는 목격자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사 분석 보고서, 이거의 제보자가 바로 심재철 국장이다. 근데 그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징계 사유 중에도 6가지 징계 사유 중에도 바로 이 판사 분석 보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보해놓고 자기가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인 신성식 검사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 이 사람 잘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밑에서 차장검사를 하다가 일약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게 과거의 중수부장입니다. 올라갔는데, 자, 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를 할 당시에 KBS가 오보를 하나 날린 거 있었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여전히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공모를 한 것처럼 이미 결론이 거의 다 나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KBS가 오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준 사람이 신성식 당시 차장검사다. 3차장 검사였죠. 3차장 검사다. 이렇게 KBS에서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사람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고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또다시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KBS에 거짓으로 얘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신성식 반부패 부장이고, 그 다음에 판사 문건, 그걸 사찰도 아닌 그 문건을 사찰이라고 얘기해가면서 제보한 사람이 심재철 국장. 이런 사람이 지금 징계하겠다고 가서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 사람들은 공정을 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앞장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징계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 신성식, 그 다음에 안진, 정한중, 이 5사람이 모두 다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피 신청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 기피 신청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5사람이 지금 다 기피 대상이 돼 있는 이런 상황,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법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일 리가 있습니까? 자기네들 다 기피 대상인데 5명 전원이 기피 대상입니다. 그리고 5명 전원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 한 사람 빼놓으면, 제가 안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의 출신지는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요새 출신지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아마 전북대 교수인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도 호남 출신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용구 차관 빼놓고서 나머지 4명은 다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 정한중 교수 찾아보니까 전남 광양 출신이더군요. 그 다음에 안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 아마도 호남 출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용구 차관은 경기도 용인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심재철 국장 전북 완주 출신이고요. 신성식 반부패 부장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순천고등학교 라인입니다. 순천고등학교 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5사람 중에 4사람이 호남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 추미애 장관은 호남 출신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호남 출신 일부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편향되고, 그 다음에 성향으로는 완벽하게 반윤석열 인사들만 징계위원회에 모아놨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 추미애 장관의 아바타가, 그건 이미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아바타 같은 사람들 5명 모아놓고 윤석열 징계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징계 결과가 편향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건 불문가지 명약 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해임 결정이 아마 나올 걸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결재를 하겠죠? 결재하고 나서 이 문제는 이제 행정법원으로 넘어가서 다시 가처분 신청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처분 신청과 본안 결정을 할 텐데, 이거는요, 제가 완결적 집행정지라고 했었죠. 서정욱 변호사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던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처분은 상당한 정도의 본안 소송과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도 제법 좀 걸릴 것이고, 그리고 뭐 그거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안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거는 정말 그 변호사 또는 판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부는 뭐 통치행위 차원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우선 징계 사유가 확정된 사실이 단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해임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섣불리 지금 뭐 변호사들도 엇갈리고 있으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다 제가 몇 사람 물어봤는데 전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엇갈리는 거에 상당 부분은 또 출신 지역에 따라서도 엇갈리더라고요. 참 비극인데, 그런 비극들이 지금 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5명이 모두 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피 대상이 됐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